안녕하세요. 혹시 당신의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밥을 먹으려고 식기에 코를 대는 순간 갑자기 물러나간다. 아니면 밥그릇에서 사료를 발로 꺼내서 바닥에서 먹는다. 심지어 식기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배는 고프지만 먹지 않는 모습. 많은 집사들이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우리 고양이 버릇이 나빴나? 음식 맛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버릇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고양이 수염 스트레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개념일 거예요. 하지만 이 증상 때문에 고생하는 고양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문제의 해결책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죠. 식기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고양이의 식성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은 이거예요. 첫째, 고양이의 수염이 정말로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 둘째, 수염 스트레스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셋째, 당신의 고양이가 수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넷째, 식기 변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다섯째,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질병과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모든 것을 오늘 영상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고양이가 사료를 거부하고 있나요? 혹은 밥 먹을 때마다 어지럽히거나 발로 꺼내서 먹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고양이의 수염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고양이의 수염을 그냥 고양이의 매력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얀 수염이 양쪽으로 쭉 나와 있고 그게 마치 고양이를 더 귀엽게 만드는 것 같죠. 하지만 고양이의 수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고양이 수염은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감각기관입니다. 고양이는 수염을 통해서 주변 환경의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수집합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할까요? 첫째,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고양이가 어디론가 움직일 때 수염이 무언가에 닿으면 아, 여기 물체가 있네라고 감지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둘째, 기압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고양이의 수염은 미묘한 공기의 움직임, 기압의 변화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고양이가 먹이가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다닐 때 수염을 통해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먹이가 있을 법한 장소를 찾아내는 거죠. 야생 고양이들이 사냥할 때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공간 감각을 유지합니다. 고양이가 좁은 틈으로 들어갈 때를 생각해보세요. 아주 좁은 곳으로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고양이는 수염을 이용해서 아, 내 몸이 이 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판단합니다. 수염이 닿으면 여기는 안 되겠네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넷째, 주변의 위험을 탐지합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접근하면 수염을 통해 감지하고 재빨리 피하거나 대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할이 수염 하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수염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요. 밤에 고양이들이 활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뛰어난 야간 시각 때문이지만 수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양이가 시각에 의존하기 어려울 때 수염이 고양이의 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수염이 얼마나 예민한지 생각해보세요. 고양이 수염의 뿌리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묘한 자극도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수염을 건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고양이의 수염을 만지려고 하면 고양이가 깜짝 놀라거나 피하잖아요. 그게 바로 수염의 예민함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정보를 갖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의 핵심 주제에 다다랐습니다. 수염 스트레스. 정의는 이래요. 예민한 신체 기관인 수염이 지속적으로 식기 등의 부위에 접촉하면서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증상. 쉽게 말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수염이 음식 그릇에 계속 닿으면서 고양이가 불편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런 증상을 수염 스트레스 또는 수염 피로증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수염이 피로해진다기보다는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의학 연구 결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의사들도 이 증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학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개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개념이 신뢰할 만한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없지만 반려묘를 키우는 수많은 집사들에 의해서 경험적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집사들이 이런 경험을 공유합니다. 식기를 바꿨더니 우리 고양이가 사료를 잘 먹기 시작했어요. 발로 꺼내 먹던 습관이 없어졌어요. 밥 먹을 때 안절부절 못하던 게 사라졌어요. 이런 후기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과학적 연구가 없다고 해서 이 현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보호자들의 경험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공식 인정은 못 받았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염 스트레스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고양이가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고양이가 수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지? 증상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증상, 식기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고양이가 밥그릇 앞에 가서는 음식을 한 입 먹고 물러난다. 그 다음 또다시 가서는 한 입 먹고 물러난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한다. 마치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수염이 그릇에 닿는 게 불편해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 배는 고파하지만 먹지 못하는 현상.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고양이의 행동을 보면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밥그릇 근처에 자주 가고 때로는 울음까지 내요. 하지만 정작 먹으려고 하면 못 먹는 거죠. 이건 거식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수염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 식기에서 사료를 발로 꺼내서 먹기. 이건 정말 특징적인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음식을 발로 꺼내서 바닥에서 먹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닥에서는 수염이 그릇에 닿지 않으니까요. 고양이 스스로 수염이 닿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고양이의 지능과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질병이 없다면 수염 스트레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질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증상이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다른 질병과의 구분법을 자세히 배울 거예요. 당신의 고양이가 수염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첫째, 최근에 식기를 바꾼 적이 있나요? 혹은 새로운 음식으로 바꾼 후부터 증상이 생겼나요? 만약 식기 변경과 증상이 시간 관계가 있다면 수염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고양이가 식기 옆에서는 잘 먹는데 다른 곳에서는 못 먹나요? 예를 들어 손에 들어 먹을 때는 잘 먹지만 그릇에서는 못 먹나요? 그렇다면 식기 자체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다른 질병의 증상은 없나요? 구토, 설사, 무기력함, 과도한 물 섭취 등등. 다른 증상이 전혀 없으면서 순수하게 식사에만 문제가 있다면 수염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나요? 갑작스럽게 시작했나요? 아니면 천천히 진행되었나요? 수염 스트레스는 보통 식기 변경 이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납니다. 다섯째, 고양이의 체중이 감소했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식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체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양이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식기 변경 후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염 스트레스라면 식기 변경만으로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그 해결책에 대해 배우게 될 거예요.